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강력한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에 대해서 조금 기분 좋은 게 다른 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제가 11강에서 그 캔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게 정확하게 또 여기서 써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요런 형태, 캔들이 이런 형태가 나왔고 그걸 외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형태,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 이거보다 요렇게 되면 더 강력하니까 더 좋은 거고 여기서 시작하면 조금 점수가 낮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고 등등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이걸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만기일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디에 사형 선고냐, 고버스 내일 다 죽었다 이런 어떤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무조건 오릅니까? 또 그건 아닌 게 이 고버스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약 1개월 정도 사이에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11월부터 해서 8천억 정도를 샀는데 이걸 만약에 내일 장초에 다 던진다. 그러면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특별한 변수가 없다는 전제로 내일 너네 다 죽었어 이거고 요 선물 흐름에서는 오히려 이 코스피보다 더 잉태형에서 올라가는 형태, 여기서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간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내일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변수가 없다는 특성상.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지나고 나서 그렇게 떠드니까 뭐 다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제가 선물 매매를 투자로 생각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하루 만에 또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내일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 사형 선고는 어떤 특별한 대응이 없다는 전제로 그리고 특별한 변수가 없다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내일 더 올라갈 텐데 뭐 당연히 지수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될 거고 그럼 삼성전자가 오르기 쉬운지를 봐야 됩니다. 주도주니까 주도주가 먼저 달리면 지수가 따라가는 구조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역대 또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일 뭐 또 이런 거 한 방 나오면서 이제 슬슬 오버슈팅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 오버슈팅이라는 건 뭐냐? 요 정의도 제가 다음에 이런 것도 다 강의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보는 거랑 이렇게 한 번씩 들었던 거를 보는 거랑 또 틀리니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떤 형태냐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흐름을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하나씩 그어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큰 틀에서 이걸 이렇게 평행하게 해서 그냥 이렇게만 붙여도 그렇습니다. 뭐 아무 그게 없으면 그냥 가장 고점에서 붙여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넘어갔습니다. 이런 게 오버슈팅입니다. 추세, 그러니까 용어로 치면 추세선하고 그리고 평행한 이거를 추세대라고 합니다. 요 추세대를 넘어서는 것을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는 건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단기간에 굉장히 좋은 어떤 수익률을 주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하더라. 이게 이런 게 실전 차트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나고 나서 차트가 예뻐요. 이거 올라가는 차트요, 내려가는 차트요. 그 틀리면 뭐 세력이 장난을 쳤네, 외국인이 장난을 쳤네, 기관이 장난을 쳤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올라가면 자기가 올라간다 했는데 맞췄고, 내려가면 세력이 장난쳤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차트 해석입니다. 요런 걸로 기준을 잡아서 지금 좀 과열이 됐다. 이 오버슈팅이라는 건 결국 적당한 흐름에서 벗어난 과열이 됐다. 그 과열이 됐다는 건 사람들이 이제는 올라가기 때문에 사는 거다.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매수할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돈 못 올라가고, 멈추는 순간 매도가 쏟아져 나오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이 팍 나와버리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힘있게 올라갔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이 자리에 오는 거는 다 한 번씩 확인할 것 같은데 여기 근처에서 갔습니다. 정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요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쌍봉을 그리거나 아니면 오버슈팅이 더 나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당히 반등했다가 다시 죽으면 이건 진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경우의 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찍고 쌍봉을 만들고 죽는 거, 아니면 그대로 반등 살짝 나오고 죽는 거나, 아니면 그대로 죽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 쭉 올라가는 거나, 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쌍봉 찍고 죽을 확률이 조금 높은 상태.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세트론 헬스케어가 반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힘있게 올라갔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이 기술적 분석 해석을 하고, 다만 계속 이제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그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유하신 분들이나 자꾸 뭐 좀 잘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한 파이프라인 10개 정도 있고 뭐 연구 개발 능력도 있고 뭐 그런 건 맞는데, 그냥 그게 단순하게 그렇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미래 예측이란 것은,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 하는 그 바이오 시밀러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셀트리온이 선점한 파이프라인이 있다 해도 4번째부터는 뭐 다른 회사가 먼저 선점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특허 만료까지. 그리고 뭐 동시에 임상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1, 2, 3번 이 시장에 안착하는 이 제품들을 보면서 원약 업체에서 뭐 가격을 대폭 인하를 해버린다든지 진입을 막기 위해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그 모든 변수들을 다 씹어먹고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주주분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부정이라기보다는 너무 좋게만 전망을 하니까 그 사이에서 변수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 그리고 당장 어쨌든 지표적으로 당장 설명이 안 되는 건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순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는데 제가 떠드는 게 당연히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또 다 틀릴 수도 없는 거고,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갈 종목이 제가 떠든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갈 종목이 제가 떠든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좀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도주를 받고, 그래서 코스피 주도주인 삼성전자는 더 오를 것 같아서 내일도 괜찮을 것 같고, 코스닥은 주도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달렸는데 코스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쌍봉을 찍으면 같이 움직일 거고, 아니라 하더라도 적당히 버티기는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오버슈팅에 대한 베팅으로 제가 코덱스 150 선물 인버스를 매수를 했고, 아직까지 수익 중이긴 합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요건 그냥 한번 그냥 지켜보려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좀 많은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점점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지수 차원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예,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뭐 다 오르고 이런 느낌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보는데, 그 말씀드렸듯이 목적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버슈팅이고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산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를 산다.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주도주가 삼성전자가 어쨌든 더 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는 단기간에는 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으로 와서, 예, 아무래도 어제 늦게 올려서 댓글이 조금 적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아, 이 100개만 들으면 여러분들 그것만 잘 소화를 하시면 진짜 주식 투자에서 최소한 이 골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11개인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하반기쯤 되면 한 7, 80개? 예, 7, 80개 될 것 같고, 그러면 내후년 초가 되면 이제 100개 다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천천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제 방송을 보시면서 계속 콩나물에 물 주듯이 이렇게 쌓여가는 상태에서 그걸 보면 그냥 정리가 되는, 예. 그러니까 일단 막 구겨 넣고 있는데 머릿속에 그걸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교통 정리가 되는, 예, 그런 상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내후년 상반기 정도 되면 주식 투자에 충분한 지식을 갖춘, 예, 그런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근데 조금 제가 생각해도 조금 나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싸움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때는 진짜 너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싸움을 못 합니다. 예, 근데 그때는 진짜 눈이 돌아가서 네, 이런 열정 참 좋습니다. 예,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 오늘 억지로 안 되는 걸 매매해서 돈을 따야지 하는 건 욕심인 거고, 잘 배워야 나가야지 이런 거는 열정입니다. 예, 이런 열정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 안 단 것 같던데 자꾸 빠질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 올라갈 것 같은 종목도 결국은 순번이 오면 올라가게 됩니다. 예, 좋은 종목은 그렇게 순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좋은 종목이 시장 관심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고, 그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스스로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저 때문에 수익 받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수익을 본 겁니다. 네. 미남이십니다. 예. 열심히 하셔서 꼭,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즐겁게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같이 시장이 좋을 때는 아는 게 수익입니다. 네. 뭐 나중에 시장이 나쁘면
아무리 알고 있어도 똑같습니다. 누가 사서 올라가야 뭐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 감사드리고. 댓글은 제가 막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막 댓글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핑계를 대자면, 그럴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예, 요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감사드리고. 풀케어입니다, 정말로. 풀케어인데, 제가 뭐 한 2년 정도는 이렇게 해드리면 남은 기간에는 자립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 네, 맞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저는 이 자본주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이 자본주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타인이 이익을 보게 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소위 말하는 지배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시스템 자체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익 추구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익 추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뭐 진정한 삶의 의미고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게 어떤 취미보다 재밌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습니다. 재밌어서 하는 건데 마치 여러분들께서 아주 재밌어하는 뭐 예를 들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처럼 저는 이게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라서 뭐 스트레스도 없고 뭐 힘들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좀 늦게 올려드리면 확인이 늦으실 것 같다 뭐 이런 좀 걱정이 있는 정도지. 예, 이렇게 댓글 확인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서 그 성원 산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성원 산업이냐? 요게 이제 제가 언제 추천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성원 산업도 그 유안타 계좌 그때 이거는 그 앞에입니다. 한 7월 정도에 개설하신 분들 시험 삼아 이제 보내드린 종목이었는데 뭐 결국은 좋은 종목은 반응이 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올라갔고 단기 고점을 넘어섰으니까 뭐 더 가져가도 되지 않나? 하지만 뭐 대응은 이제 개인의 영역으로 바뀐 거니까 일단 저는 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장중 리딩에서 매도 말씀드린 게 이제 시작인 건 맞을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 이제 범위 안에 들어왔고 보통 이 변동성 범위 안에서 단번에 뚫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가다가 이렇게 방향을 잡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2만원대 매물도 제법 두텁고 하니까 그러면 현재 이게 오른 상태에서는 이제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가 아주 매력적으로 낮지는 않구나. 그러면 일단 챙기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왜 추천을 했느냐? 네,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익 나고 계속 이익 납니다. 그리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니까 특수한 환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고 또 거기서 플러스가 됩니다. 자산 충분히 갖고 있고 시총이 아직도 4천억 올랐지만 4천억이고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 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투자를 하면 연 복리로 8%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은행 가보면 8%는 커녕 2%도 없습니다. 이런 종목 안정적으로 투자하자. 그러다 보면 뭐 시장에서 관심 받아서 이렇게 시세 차이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봤을 때 30%대 수익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유한타 계좌 개설하신 분들께 보내드린 종목도 다 그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뭐 길게 보면 한 1년 보면 100%, 짧게 보면 한 30%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건 물론 시장이 좋다는 전제로 그런 종목들이고, 물론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유한타증권 왜, 거기서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시고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 대한제분 사놓은 게 유한타증권인데 잘 안 열어보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만약에 제 계좌 여기에 있었다면 보고 뭐 스트레스를 받든지 뭐 그랬을 텐데,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또 반응이 나와서 올라갈 거고,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따지면 그런 계좌에 그냥 문자 받고 그냥 열어서 한 번씩 매매하고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신금속, 뭐 대충 이제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느낌은 이제 그냥 연말까지 계속 달리지 않을까. 연말까지. 이런 생각이고, 제가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대단히 또 유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시황인데,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이, 여러분들 뭐 대기업이 되게 많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대기업들은 사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소액 주주가 적고 거기다 도둑도 적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오히려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보면 진짜 도둑이 천지입니다. 뭐 구매하는 사람은 구매대로 해먹고, 뭐 또 자재 쪽은 자재대로 해먹고, 뭐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거 다 탈탈 털어버리면 수익 개선됩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최대 주주가 20% 지분 보유하고 30% 지분 보유하고, 근데 하는 짓은 뭐냐면 안에서 이런 식으로 100% 떼먹는 부분이 많고, 이거 다 떼먹고 남는 거를 주주들하고 공유를 하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건데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됐으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이제 이런 짓 하는 회사들 하나씩 조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만 빨아가지고 그거 빨 때는, 유상증자 같은 거에서 빨 때는 또 책임은 같이 져야 되고, 회사 안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든 뭐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서 돌려 빼고 이런 거 하는 거, 이제 앞으로 이 상법 개정됐으니까 너네 다 죽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최소 1년에 한 종목 이상씩 이런 것들 후드를 패서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갈 거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영신금속이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 10,000원입니다. 아니 이 썩어빠진 회사가 무슨 10,000원이냐? 가서 다 조사버리면 10,000원짜리 됩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N벅스, 뭐 특별한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슬슬 이제 지루해지고 있는데, 보통 이게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관심이 안 갈 때 그때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초창기에 비해서는 관심이 좀 덜 가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의식적으로 언급을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관심이 떨어지면 올라가니까. 그리고 뭐 그거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고,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는 받고 셀트리온에 달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달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쨌든 찾아 먹을 자리를 찾아 먹었으니까 여기를
다녀갔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진다 해도 또 여기도 찾아 먹을 거고 쉽게 변동이 커지지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그 인버스도 생각보다 단기간에 수익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그 목적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인 상태고 그 목적이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제분 아직도 기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뭐 6천, 3천, 5천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100단위로 줄었습니다. 100단위로 주니까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다 이제 거의 다 나왔는데 정말로 여기서 뭐 또 나올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팔 만큼 다 팔았고 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 기관 투자자들이 뭐 있느냐 그러면 뭐가 없습니다. 얘들도 금액으로 봐서 코스피가 3월부터 올랐는데 3월 20일부터 올랐으니까 20일 찍고 기관이 이만큼 팔았습니다. 뭐 기관이 팔면 뭐 내려가고 이런 건 지들 돈 아니니까 막 때리니까 이게 그 팔 때 일시적으로 못 올라가는 거지 얘들이 판다고 뭐 주가가 내려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팔고 나면 결국 올라갑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첫 번째 바닥 나오고 두 번째 바닥이 나오는 과정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 뭐 또 이렇게 하다가 안 이렇게 가면 도대체 언제 오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최선은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고 뭐 알아서 돈 잘 벌고 하니까 뭐 차선은 그냥 뭐 지들이 어쩌겠어 하고 보시는 거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 잠깐 봤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장대가 하나 더 나오면 이제 본격적인 오버슈팅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그 오버슈팅의 개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거 뭐 그거 가는 건 마음인데 여기서 긋고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추세 그리고 추세대도 만들고 그럼 삼성전자도 오버슈팅이네? 근데 이 오버슈팅의 각이 이렇게 올라가는 각이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각도의 상향 조정이 나옵니다. 이 각도의 상향 조정이 3단계에 걸쳐서 보통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 진짜 오버슈팅으로 이거 한 번 나오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같이 움직이는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SK 하이닉스는 또 같은 개념으로 보자면 저점끼리 연결을 해보면 각도가 굉장히 완만한 흐름. 자, 여기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각도의 어떤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또 그러면 이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여기서 다시 이런 게 나왔으니까 SK 하이닉스는 세 번째입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의 기술적으로 고점이 임박했다. 고점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신고가니까 그 고점이 임박했지만 예단을 해서 뭔가 대응을 할 수는 없다.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오버슈팅이고 단기 고점이 임박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강 ILI 제가 강조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으면 이런 변동이 있더라도 괜찮은데 믿음이 없으면 이 변동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오늘 조강 ILI는 24%가 올라갔다가 장 초반에 거의 9%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장중에 33%가 상승했습니다. 진짜 할 수만 있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엄청난 변동이 나온다.
어떤 믿음이 없는 투자자들은 다 털려가지고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이 계속 주식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주식 수가 지금 1245만 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전환사채가 쏟아져가지고 금방 또 아까 보신 어떤 33%의 변동성처럼 그 반대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투자자들은 여기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버리고 나면 그걸 주워 담는 쪽이 어디냐. 여기 지금 시세를 주도하는 쪽일 거니까. 그러면 이제 시세가 좀 크게 나가지 않을까. 보면 조강 ILI의 역대 최고점이 11,950원입니다. 여기에 아주 가까이 갔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가서 상한가 한 방 치면 돌파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 언제까지 달릴지 모른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관심은 두되,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 도저히 뭐 견딜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더 이상 뭐 권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메디포스트. 제가 며칠 전에 그 사석에서 이제 줄기세포 주사를 맞았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저보다 8살이 많으신데, 진짜 뭐 얼굴은 친구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정도로 동안이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대화 주제가 오가다가 줄기세포를 맞았는데, 이 지방간이 있었는데 애기간이 됐다고. 그리고 뭐 허리 좋지 않은 분들, 아버지께서 허리가 좋지 않으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거의 걷지를 못하시다가 줄기세포 주사 맞고 걸으신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뭐 시술을 받고 오는 이런 구조인데, 주사 4방에 2,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줄기세포가 언급이 되네? 메디포스트나 뭐 이런 회사들이 관련성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더니 이틀 전에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연관성보다는 실생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실생활에서 듣는 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 와, 이번에 현대차 나온 거 진짜 예쁘던데, 그러면 이제 현대차 주식을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제 반응성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네, 뭐 저기 제네시스 괜찮은데 뭐 그런 얘기 나올 때가 이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G80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실생활에서 찾는 것도 재료가 되고 또 투자의 어떤 소스가 되니까, 뭐 약간 무리겠지만 모든 건 주식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